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전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리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뭐 지리에도 물론 해당하는 사례들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 많다고요. 그랬을 때 어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자기한테 편한 거 그렇게만 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취합해서 자기만의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why, how, wha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해야 되냐? 스스로의 동기부여. 그건 제가 여기서 정신교육하지 않을게요. how,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what,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건 대성마이맥이나 뭐 아니면 타인강 사이트 아니면 현장의 학원 많은 곳들에서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냐 안 맞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건 how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선생님이 조금 눈이 아플 수도 있을 거야. 필요한 사람들은 화면 멈춰놓고 봐도 좋아. 전체적인 텍스트를. 학습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이 부분부터 조금 주제 넘지만 한번 써봤어요.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장기적으로는요, 월간 단위로, 그리고 주간 단위로, 일간 단위로, 그러니까 큰 시간의 단위부터 작은 시간의 단위로 짜서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인 사람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이 아닌 사람도요, 자기가 현장에서 어떤 수업을 듣냐, 인강을 듣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뭐냐, 인강은 애초에 시작할 때 몇 강짜리입니다. 이게 정해져요. 거기서 물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큰 변동폭은 없어요. 완강 시점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현강은 그런 게 조금 애매한 편이죠. 그래서 뭐가 더 낫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뭐가 더 낫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학습 계획을 짤 때는 인강을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짜는 친구들은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월간, 주간 단위로도 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의 세계지리는 30강짜리란 말이야. 기초 개념 강좌가. 그럼 견적이 나오는 거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거고, 격일로 한 번씩 하면 1, 2월 2달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들어. 그럼 뭐 예를 들어 대치동이나 이런 학군지의 수업들에서는 언제까지 끝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끝내지는데, 그게 아닌 동네 학원들은 그게 좀 불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쭤보면 되죠. 여쭤보고 확인해서 짤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너무 월간 단위의 거대한 막 1년치 계획표 짜고 이런 거보다는 하루하루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내가 그날 할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면 좋겠다. 물론 이것들이 월간, 주간 단위의 큰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초보자라는 걸 제가 상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은 그날 책상에 앉았을 때 오늘 뭐 할지에 대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번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비 고1 친구들한테 좋을 수 있는 선생님 나름대로 생각한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해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비율로 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뭐 국어는 한 10% 정도, 영어는 20% 정도, 수학은 40%, 과학 20%, 사회 10% 그래서 1, 2, 4, 2, 1 이런 식으로 가게끔 배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학년이 고3이거나 N수생이면 달라져야죠. 예를 들면 N수생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권하는 거는 전체 학습 시간의 50%를 수학을 해라. 그리고 25%를 국어를 하고 나머지 25%로 영어와 탐구를 배치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그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근데 부탁하고 싶은 건, 뭐라고 할까? 좀 많은 수험생을 본 선생님한테 질문을 그런 것들을 드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대성마이맥에서도 강의하고 강대 친구들도 N수생 친구들도 많이 보잖아. 한 해에 보는 친구들이 수천 명이 넘겠지. 그럼 모두의 사연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수험생 몇 명만 아주 제한적인 표본만 보고 했을 때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는 건 아닌데, 왜 병원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병 진단에 대한 건 우리가 자주 가기 어려워서 그렇지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좀 더 정밀할 수 있겠지. 왜냐면 많은 환자들을 봤으니까. 너희가 환자란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많은 수험생을 본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답을 조금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제 재수생 기준으로는
25, 50, 25 이렇게 해서 나누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나 공부 시간을 필요로 하냐? 선생님이 거꾸로 산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 화면 안 옮기셔도 돼요. 선생님이 주간 단위로 이미 완강을 다 해서 올려놨지만 주간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뭐 대치동 수업을 들어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예를 들어 그냥 쌍지하는 친구라고 해봅시다. 한지세지예요. 주당 3시간씩이에요. 그럼 사탐에 배정된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6시간이 되는 거지. 복습 시간 좀 들어가겠지만 그거 그냥 산수하기 조금 숫자가 커지면 또 너희들 부담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6시간이라고 합시다. 사탐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N수생 기준으로 수학 50%, 그리고 국어 25%, 그 다음에 영어하고 탐구 합해서 25%를 했잖아. 그러면 12.5%, 즉 전체 8분의 1을 사탐에 투자하라고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탐의 기본적인 학습 시간이 인강수강에만 6시간이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당 48시간 이상의 학습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48시간 이상. 오케이? 이게 처음인 친구들은 어렵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독학학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물론 순공 시간은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8 to 10이 돼서 8시부터 10시라든지 아니면 10 to 10이 돼서 10시부터 10시라든지 이렇게 되면 주당 얼마가 나와요? 10 to 10으로 12시간으로 계산합시다. 72시간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놀아도 그렇게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산술적인 거야. 산술적인 거고 좀 빠른 배속으로 들리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복습 시간은 고려 안 돼 있고 뭐 이런 변수들은 좀 존재해. 하지만 적어도 요 정도의 주당 학습 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물론 학기 중에 가면 이거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잖아. 너무너무 중요한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듣는 수업은 너희들은 공부라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 생기부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써주는 건데 좋아. 그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여기서는 논하지 말고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학기 중에는 학습 시간이 부족해질 거야. 그럼 그때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1, 2월 달에 많이 시간을 확보해 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N수생과 고3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순공 시간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N수생 기준으로는 선생님이 이 정도를 추천했고 N수생이 채우기에는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 이거는 라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를 저는 비율적으로 말을 해요. 알겠니? 그리고 계획을 짤 때는 일단 특히 겨울이잖아요. 겨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수업을 듣는 것도 학습 시간에 포함을 시키세요. 대신 되게 중요한 전제, 대전제는 뭐냐면 후반부, 수험생 후반부로 갈수록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걸 늘리셔야 돼요. 그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내신 대비할 때나 이런 것들은 고르게 해주는 게 좋은데 공부라는 건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3강 한 방에 들어요? 나눠 들어요? 그러는데 인강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에 3시간보다는 3시간 1회가 좋아요. 대치동 수업은 그리고 학군지에서 이루어지는 단과 수업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3번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취할 수 있는 건 한 번 세게 하고 이동시간 줄이면서 학습시간, 자습시간을 확보하는 건데 인강은 그게 아니잖아.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자습 공간에 앉아서 하는 거잖아. 그럼 인강을 활용할 때는 가능하다면 n분의 1로 여러 차례 해주는 게 좀 더 좋다. 그러니까 다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되는 게 다른 거야. 각각의 장점을 최적화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식재료가 똑같아도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강을 활용할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자주 오라고 하면 그건 썩 좋은 건 아니야. 선생님 챙겨주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오다 가다 길에다 뿌리는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현장에서는 단과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짜야 되냐? 플래너나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8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한다 생각하고 과목을 써놔봤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한지세지를 하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가 한지를 월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 그럼 표시하는 거야. 사탐 칸에.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세지를 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썩 추천할 만하진 않지. 왜? 선생님은 가능하면 인강으로 듣는 경우에 나눠서 듣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추천하게 되면 사탐, 예를 들어 자기가 시간, 1시간 요렇게 딱 공부하는 시간 블럭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었어. 그리고 화요일 날 세지 딱 잡아놓고 여기다 세지라 쓰면 돼.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또 사탐 한지 잡아놓고
목요일 날 세지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는 거야. 자기가 해야 될 걸 가지고. 알겠니? 근데 이거는 하루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비율적으로 보면 사탐은 8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7시간들 중에 각각의 과목을 채우는 건데 예를 들면 숨 쉴 때는 계속 수학하는 거야. 수험생의 느낌으로는. 50%를 해야 되니까. 고3하고 N수생 기준으로는. 그럼 여기에 자기가 그거 필요한 거 5시간 배치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계획이라고 써놨지만 그냥 자기가 포스트잇 하나로 딱 독서실 같은 데 앞에다 붙여놓으세요. 오늘 내가 어느 과목 몇 시간 해야 된다. 응? 몇 시간 해야 된다 딱 붙여놓고 그걸 실제로 하면서 여기다가 그냥 채우세요.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라 공부한 걸 표시하라고. 그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야. 그리고 나중에 일간 단위로 내가 과목별 밸런스를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걸 인강으로 돌리진 않잖아. 현강이 있을 수 있잖아. 현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월요일날 국어 수업 내가 유대종 김승리 들이러 7시부터 10시까지 가야 돼. 체크하는 거야. 근데 현장을 가게 되면 이동 시간이 걸리잖아. 좀 먼 친구들은 막 5시부터 움직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죽는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동 시간이 그만큼 로스가 생긴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자기 현강 시간표를 여기다 쫙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하고 그 이외의 것들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월요일날 국어 현장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국어를 또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영어, 수학, 탐구 이런 걸 하는 거야. 대신 현장을 들을 때는 일별로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어를 예를 들어 선생님이 4분의 1, 25%니까 4분의 1을 공부 시간에 투자하랬는데 국어가 3시간이면 나머지 거 4분의 1이었으니까 4배를 해서 나머지 거 9시간을 해줘야 되는데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강이 있으면 현강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현강이면 모두 시간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는 지금 일요일이 없는데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현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 학기 중이라고 하면 물론 겨울방학 얘기니까 다 똑같긴 하지만 학기 중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안 가는 날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에 보게 되면 현장을 안 가는 날이 있겠지. 그럼 그런 날에 조금 더 부족했던 과목을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간 단위로 학습 계획이 짜지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이렇게 되면 이미 주간 단위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표시해. 현장 수업부터. 왜냐면 그거는 딱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딱 표시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는 오늘 현장 수업이 몇 시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과목을 어떻게 해야겠다. 포스트잇을 싹 붙여놔. 그리고 나서 공부한 걸 이렇게 블럭으로 채워가지고 해나가 주면 막 선생님 기준 선생님은 어디까지 했다 페이지 쓰는 거 이런 거는 별로 나는 그런 건 추천하고 싶진 않아. 그거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 책 어차피 쭉 가는 거지 막 국어를 오늘은 A 책했다 B 책했다 C 책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병행해서 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물리적 시간을 중심으로 일단은 관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걸 효과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학습 계획은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더 말할 건데 빨리 해야겠네요. 학습법. 학습 계획을 짰으면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습은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야. 요거 겨울에는 배우는 거 많이 해야 돼.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 N수생들은 이거 아니지만. 습, 익히는 거야. 그랬을 때 점수가 올라가려면 나중에 가면 요렇게 초반에는 많이 배우고 듣더라도 나중에는 습을 늘려야 된다. 제가 그래서 아까 문제풀이나 이런 거 후반부로 가면 많이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습은 익히는 건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아무래도 개념 과정에서는 선행을 기본으로 까는 게 아니니까 복습을 중심으로 하시고요. 문제풀이 과정으로 나중에 들어가면 그때는 예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목별로 보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예습을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과목별로 개념이냐 아니냐에 따라 초본데 어떻게 예습해요? 이럴 수 있어. 근데 이제 과목별로 그 특징을 보면 똑같은 단계를 할지라도 국영수는 예습이 좀 중요해요. 하지만 탐구 과목은 복습이 좀 더 중요합니다. 복습이. 그런 것들의 특징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요. 복습법 그건 그 다음에 말을 하고 4번은 너무 초보한테 말하는 거긴 한데 그냥 생초보라고 생각하고 말할게.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런 거야. 학생들이 뭘 착각하냐면 선생님 저는 알겠는데 못 풀어요 문제를. 문제 점수 객관식 통해서 뽑아내는 게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뭐냐면 들었다는 거지 아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할게. 개념책 옆에 펴. 문제 있어. 이 문제를 보면서 개념책을 펴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을 찾아서 풀 수 있냐 없냐 이것과 지식은 다 아는데 이걸 풀 수 있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못 푸는 건지 아니면 지식이 있어도 책을 폈다는 건 지식을 그냥 줬다는 거잖아. 있어도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서 못 푸는 건지는 구분해 봐야 한다. 그럼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내가 안 외워서 못 풀어. 그럼 개념 반복 빡세게. 그게 아니야. 나는 개념책을 피게 해줬는데도 못 풀어. 그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그 과목의 특징이 있겠지. 예를 들면 사문 도표 펴라고 해도 못해. 지리에서 기후그래프 이런 거 펴라고 해도 못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그거 나름대로의 심화된 학습이나 아니면 그 과목과의 궁합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국영수는 뭐 궁합 안 맞다고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안에서 뭐 하긴 확통론이나 뭐 화장론도 작년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공부를 한다는 건 이해하고 외우고 숙지하는 거다. 이해하는 게 학생들은 안 해요. 나중에 가면. 선생님은 맨날 이해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왜 암기 안 시켜줬어요? 이런 원망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수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해를 강조하는 건데 학생들은 나중에 가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해 필요 없고 나 외우고 싶어. 외울 거 정리해줘 이 말을 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요구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문제라는 게 매번 똑같이 나오는 건 한 3등급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의 건 계속 바뀌어요. 지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바뀐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않으면 기존에 외웠던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과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해하려는 연습은 해야 되거든. 근데 뒤로 가면 그거 못 한다니까 쫓겨서. 언제? 겨울방학에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알겠니? 선생님은 주변에 인강을 선택한다는 친구들한테 해보라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 하나는 OT 들어봐라. 그건 요새 좀 하더라 학생들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가장 보통 패스가 많으니까 패스를 샀다는 전제하에 얘기할게. 가장 그 과목에서 어렵다고 하는 파트를 들어봐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그 과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들었을 때 알아먹겠어. 그렇게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따라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케이?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도 외워야 해요. 이거 안 외우면 사상 누각돼. 하지만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좋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가면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학생들이 왜 인강 들으면서 와 공부했다 느낌 나는데 점수를 안 나오냐 라는 부분과 관련한 건데 인강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보다 평균적으로는 수업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 만족도가 생기죠. 자기가 듣던 것보다 좋으니까. 근데 그건 들은 거예요. 들은 거지 그걸 본인의 실력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특히 이거는 남학생들이 조금 더 성향상 많은데 남학생들은 수업 듣고 이해되면 좋은 수업 평가하면서 자기는 문제 못 풀어요. 왜냐면 이해됐기 때문에 외우질 않는 거야.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 외우는 것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여기다 뭐라고 썼냐. 문제를 풀 때 이해하는 과정과 그걸 거꾸로 문제를 푸는 과정은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로직에 맞게 외울 건 외워줘야지. 그걸 부지런히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써놓은 건 여러분들한테 고3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얘기니까 이건 됐고요.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이라고 했을 때 점점 뒤로 갈수록 습이 중요하댔잖아요. 익히는 거. 그래서 복습법에 대해서 간단히 써놨는데 정말 다양해요. 요새는 백지복습법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백지복습 좋아요. 나중에 가면 AI가 마인드맵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생각하지만 해. 이거 7월달, 8월달 돼도 선생님 제가 개념을 좀 더 외우고 싶은데 백지복습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묻는 친구들인데 자기 편한 거 해. 다만 그건 있어. 그냥 눈으로나 아니면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외우는 사람에 비해서 백지복습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겠지. 근데 자기한테 맞는 게 그거면 하는 거야. 이거 백지복습이 나중에 가면 시간적으로 안 좋대.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다 나중에 하면 그게 안 좋은 거지.
할 거면 과감하게 자기한테 맞는 거 겨울부터 하는 거야. 왜냐면 학습법이라는 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백지복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얼중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단어로 말하면 써야 외워지는 사람,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빈칸 채우기나 OX.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지개 때 복습지 주는 거야. 그런 것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가 아니라, 복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을 수 있고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복습을 할 때는 누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신하고 수능은 다르죠. 내신은 암기가 중요하다면 수능은 이해와 그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실력 자체가 향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은 이만큼의 범위라면 수능은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순간의 벼락치기로 따라갈 수 없는 학습량이란 말이에요. 꾸준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사람은 뭐야? 안 보면 까먹어. 안 보면 까먹어. 그러니까 누적을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봐라. 개념책이 예를 들어 200페이지짜리 책이 있다고 할게. 1페이지 배우고 복습하는 건 쉽지. 근데 200페이지 다 왔어. 이걸 누적 복습하래. 그럼 욕할 뻔했네. 안 되는데. 그럼 이거 뭐야? 1부터 200까지 다 정주행 다시 하라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야. 누적 복습을 잘 하려면 애초에 공부할 때 필기를 잘 해줘야 돼. 체크를 잘 해줘야 된다고. 이걸 또 적응하셔야 돼요. 인강을 듣고 수업을 효과적으로 들을 때는. 선생님이 뭐 3색의 법칙이라고 썼는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고요. 검은색 샤프든 볼펜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볼펜 하나, 그러니까 검은색, 빨간색 혹은 파란색, 그리고 형광펜 하나, 이렇게 3개.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는 검은색과 빨간색 또는 파란색으로 이걸로 해. 예를 들면, 그리고 자기가 복습을 할 때 몰랐던 건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누적 복습하라 했잖아. 200페이지 배울 때도 1페이지부터 오라고 그랬거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이 형광펜으로 체크했던 것만 보는 거야. 그걸로 불안해요, 선생님. 그러면 검은색 건너 뛰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해줬던 것들 중심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게. 남이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얘 모르는 거, 얘 모르는 거 다르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게으른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선생님 외울 것만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야, 영단어집 있는데 니들 왜 못 외우냐? 사탐은 그게 어느 정도 통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국영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의 학습 습관이 잘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단어장 있는데 왜 못 외워? 거기에 빈도 표시돼 있는데 왜 못 외우지? 자기가 안 하면 못 외우는 거야. 그래서 누적 복습을 하려면 스스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낼게. 단권화나 오답노트도 하는 게 좋은데, 단권화는 한 책에 모든 걸 몰아넣는 거. 개념, 뭐 자료 많지 않고 개념, 선지, 사탐으로 얘기할게. 사문, 생윤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권화가. 근데 지리는 쉽지 않아요. 표들이 많아서 문제에 나오는 표들이 다 달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다른 느낌을 주는 애들은 오답노트로 하는 게 좋아요. 문제를 통으로 오려서 단원별로 붙이려고요. 태블릿 많이 쓰면 태블릿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냥 기초 선지나 개념이 중요한 과목은 단권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니면 오답노트 활용하고. 그러면 사탐 일부 과목 제외하고는 제 기준 오답노트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오답노트가. 이것들은 선생님 과거의 제자들이 보여준 건데, 태블릿을 쓸 수 없는 기숙학원의 제자가 이렇게 손글씨로 쓴 거. 되도는 거 없잖아. 근데 이렇게 메모해 두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태블릿으로 쓴 거.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돼. 이 친구는 수시 준비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최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친구였거든. 되게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고 그랬어.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핵심 정리하면서 그 옆에 선생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것도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 딱 메모. 이런 거야. 다만 여기서 좀 더 아쉽다면 뭐가 아쉽냐? 자료를 넣어주면 지리는 더 좋지. 여기에서 지도 넣었던 것처럼 같은 친구거든요. 이쪽에 그냥 선지 정리가 아니라 자료를 넣었으면 더 좋지. 그게 과목의 특성에 좀 더 맞지. 그렇게 해서 하면 더없이 좋지. 이 친구는 필기의 신.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수업 들어서 재수할 때도 선생님 수업 들었던 친구. 와, 진짜 무지개를 그대로 다 단권화를 하더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권화보다는 요걸 추천해요. 오답노트식. 단권화와 오답노트의 중간 정도가 있는 요런 거 추천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 나중에 정신 차리고 해보려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일단 습관은 잡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당장 겨울방학 때 뭔가 성과물을 못 내도 조금씩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남들은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 했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선생님이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입시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결과로 말해요. 과정이 아름다워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닥 그래요. 근데 과정이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라 반대로 과정이 안 좋았는데 결과가 좋아? 그럼 그거는 다른 친구들은 배 아플 수 있지만 그 개인에게는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후회 없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빈틈이 없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 명심해야 될 건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사람의 성향상 초라해집니다. 초라해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보이니까. 반대로 맘만 뒤어서 아무 자극이 없는 친구들은 뭐 나 못하는데 얘는 나보다 못하는데 뭐 이래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있는 건 그래도 남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자면 다른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는 친구는 그걸 어느 순간 그냥 재능이 뛰어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며칠, 몇 년 이게 쌓여서 지금의 그걸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하면 사람은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죠. 입시만 실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너무 쓴맛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래도 되나? 막 번아웃 되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대신 그것만 겸손하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하루하루 시간을 쌓은 게 누군가에게 시간이 지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말고 힘들 때는 멀리도 봤다 짧게도 봤다 이래야 되는데 우선은 겨울방학 때는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니까 그날그날의 계획을 잘 세우고 그날그날의 걸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50여일 정도 보통 1월 중순에 학교 방학하잖아. 그리고 2월 말에 중간에 2월 설날도 있고 이런데 그 한 50일 정도만 계획을 잘 잡아. 그러면서 잘 채워가봐. 계획을 너무 그 50일 단위로 다 짜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입시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은 결코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상황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아무튼 선생님이 지리 강사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드렸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1년 동안 쉽지는 않겠지만 힘내서 최선을 다하시고 좀 더 어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조금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고 당장 많은 성과는 없어도 자기의 행동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 가면 지금은 차이가 적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지속되면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질 거거든요. 그 꾸준함 그리고 지금의 나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 갖고 수험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른 기회가 되면 본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